그럼 반대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어잡고 있는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군사 충돌보다는 만약에 뭐 소해 헬기라는 뭐 소해함 같은 것들이 기뢰를 제가 움직인다면 이란군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아, 먹잇감이 되죠. 50km잖아요. 예. 이란은 뭐 샤브드로 1,700km, 네. 뭐 수남미사도 척결해서 날아가잖아요. 예. 이란 내부 중심에서 그 좁은 지역에서 목표를 타격한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군도 좀 쉽사리 지금 그 지역에 기뢰 제거 작전을 한다는 건 어렵고 일단은 오펙이 일단은 지금 오일 쇼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유류를 이제 기름을 증산하겠다고 그러니까 석유를 증산하게 얘기하지만 증산은 뭐예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이 말인즉슨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란보다 뭐 첨단 자산 이런 게 좀 뛰어날지언정 예.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예. 이란이 거기서 군사 작전에 좀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월등히 유리하죠 그 안에서는 50k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해역에서 뭐 기뢰 설치 같은 건 못 하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전문가분들 인터뷰도 또 해봤는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뭐 아예 0% 가능성 0%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무총장님은 점점 추세가 완전 0%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상군이라는 게 보면 좀 중요해요. 뭐 정말 전 기아 부대를 이란의 영토에 진입시킬 것인가를 좀 봐야죠. 따지고 보면 이미 이번에는 아까 말씀 하이마스라는 지상군 무기체계가 투입됐잖아요. 단지 지상군 무기체계들이 장거리에서 타격을 하느냐 시점이 있잖아요. 지상군이라는 게 보면 트럼프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보면 기계화 부대가 뭐 탱크나 뭐 기계화 부대가 이란에 진입해서 과거는 중동적으로 전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상진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타격 무기 체계들이 사용될 가능은 확실히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전자가 될 가능성은 높죠. 예. 아무래도 그런 뭐 탱크나 혹은 더 나아 보병이 직접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란이 워낙 멀잖아요. 그리고 또 시가지 전투라도 보면 피하 식별이 안 되고 옛날 이라크 전에 어떤 과오를 좀 되새겼죠. 있죠. 예. 그러면 무기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예. 요번엔 또 쓰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2,000파운드 폭탄만 이제 2,000파운드 제이담 폭탄으로 추정되는데 그것만 이제 탑재한 거도 이제 미국 중부사가 밝히긴 했는데 이게 뭐 GBOC 같은 거 60m 이제 지하 관통 능력이 있어요. 60m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 안반지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참 능력인데 아쉽게도 이란의 지하 시설은 그 산악지대 그 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곳곳에 터널을 파놨죠. 뭐 이란이 공개했잖아요. 그 터널 좀 보시면 곳곳에 그 터널이 있고 그 터널에서 약간 이제 발사할 수 있도록 또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계속 좀 폭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뭐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작전 한계점에 오지는 않았다는 걸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미군 입장에선 최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적인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워낙 지하 터널 이런 게 잘 돼 있고 거기에 탄도미사일들 많이 비축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터널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게 좀 많이 우선시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하기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워낙 이제 깊은 이제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 쉽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B2 스텔스 폭격기에 그 벙커버스터 2,000파운드짜리 그런 걸 더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벙커버스 여가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그리고 또 소진이 많이 했죠. 지난번에 뭐 나이테머 작전을 통해 가지고 또 소진이 많이 됐어요. 그 GB57의 뭐 정확한 보유량은 뭐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뭐 수십만 마리 있지는 않습니다. 수천만 있죠. 아마 뭐 100여 기 미만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진이 좀 많이 됐죠. 따지고 보면 아마 그것도 지금 미국의 또 고민일 것 같아요. 벙커버스터 그런 무기가 예. 되게 찬양할 만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무총장님은 훌륭한 무기는 맞지만 그게 지금 소진도 많이 됐고 의외로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도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뭐 무기가 그런 미사일들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그렇게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따지고. 지금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이게 미국 이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죠? 레바논에 이제 헤즈볼라랑 또 이스라엘이랑 예, 전쟁이 시작됐고 예. 중동 전체로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좀 과거 좀 틀어요. 뭐 처음에 지금 이란이 반유대 정세로 해가지고 좀 아랍권이 단결되는 모습이었고
웬만하면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참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이제 입장이었는데 뭐 민간 시설이 다소 그 공격 담에 따라 가지고 좀 지금은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작전이지만 뭐 UAE와 연합 작전, 사우디와 연합 작전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란도 지금 민간 시설 공격은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좀 헤즈볼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도 많이 좀 소진의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헤즈볼라 세력은 그렇게 또 지켜봐야 할 게 후티 같은 이제 종파인 후티도 지켜봐야 돼. 후티가 지금 아주 조용합니다. 지금 후티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가 후티 반공 그러면은 게릴라 같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규군입니다. 예.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많이 후티에 지원이 됐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나를 돌 것인가. 그게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들이 후티를 비롯한 이런 남은 탄도 미사일 요격 이를 양을 이제 흔히 말 반출해서 실제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질 거고. 예, 그렇죠. 뭐 지금 장기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전쟁을 끌어봐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다가 세계 유관 올라가 일단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어떤 경제에 보면 또 문제가 치명상 미국 경제가 문제되고 뭐 오일 쇼크 오면은 다 물가가 올라가죠.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이 있고 미국 내 여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길게 끌수록 이란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이란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기전으로 가서 미국에게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주는 게 더 우선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보면은 미국에서 좀 어이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권 바꿨지 않냐. 미국 방향 그런 얘기를 해요. 어이없죠 얘기가. 뭐 친미 정권이 나와야죠. 정권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러면 아까 네. 뭐 언제 끝난다고 예측하기 좀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장기화할 가능성, 이번 전쟁의 장기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예측해 주신다면. 그 장기라는 게 뭐 1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작전이 끝나고 뭐 대화에 뭐 물꼬가 터지고 뭐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고 이란군의 어떤 강경 세력들은 결국 또 하나의 어떤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테러. 이란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테러 국가잖아요. 테러 국가. 테러 국가인기 때문에 이란도 중동국에 대한 테러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이버전. 이란도 사이버전 능력이 높습니다. 사이버전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전이 끝나더라도 어떤 중동의 어떤 소규모 테러라든지 그런 긴장 사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실제 전문가분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사 이란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미국에게 항복선언을 할지언정 지하드나 성전 성격으로 이게 뭐 게릴라전 같이 테러를 벌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는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손 관계를 두고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하메네이 추종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이 그다음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테러죠. 테러. 사실 북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또 이란과 북한의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김정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쨌든 뭐 시멘트 공장에서 뭐 하는 모습들이 뭐 공개 활동이 공개되긴 했는데 뭐 그게 뭐 그날 찍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공개되긴 했었는데 뭐 우리가 뭐 핵에 더 집착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미 집착을 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뭐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그 선대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집착 결과가 이제 거의 다 지금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란은 좀 틀리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걸 못 가지게 지금 한치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에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핵협상을 하면서 뭐 IAEA를 가입하고 뭐 탈퇴하고 반복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비밀리에 다 핵무기 개발했고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뭐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하죠. 핵 보복 전력. ICBM과 SLBM을 개발하겠다고 9차 당대회 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심포에서는 지금 8,000톤급에 넘는 그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공개까지 했잖아요. 그게 진수가 되면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 탑재 SLBM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란하고 상황 많이 틀립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란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탄도미사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북한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핵이 있고 그게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 추정이 되니까 근본적인 환경 자체가 다르다. 예, 예.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안 되죠. 비교 대상으로 하긴 좀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도 대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 9차 당대 때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 지휘구만 인정해주면 우리는 대화를 할래. 그렇죠. 근데 뭐 또 하다가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인터넷 보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노스코리아의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겠네요. 맞습니다. 그 미국,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유일하게 CIA가 활동 못하는 국가 중 하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예, 그것도 알려져 있어요. 예, 정말 그 활동이 어려운 국가입니다. 워낙 폐쇄성이 짙으니까. 네, 패성이 짙고요. 하다 보니까 이란하고는 좀 이란은 지금 뭐 반중 시도하잖아요. 북한에 반중 시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가장 큰 차이가 어쨌든 예. 이란은 뭐 민주주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미국 이란의 젊은 친구들은 야 뭐 하메네이가 핵무기를 갖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그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것만 포기하면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게 됩니까 그게? 환경 자체가 진짜 너무 다르네요. 얘기 듣고 그렇죠.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투입된 북한군들 봤잖아요. 예, 예. 자폭하는 거, 부상당하면 자폭하는 거, 세뇌 교육 돼 있어가지고 이란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네. 이번 전쟁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 군에게,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이 우리 군에게 좀 시사하는 것, 우리 군사 전략 전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탄도탄 방어 체계에 대한 거에 대한 아무리 미군이 뭐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번에 미국 이제 기지를 정확하게 뭐 어딘 기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타격해서 수많은 이제 사망자와 사상자가 났고 그 아예 뭐 건물이 폭사하다 보니 폭격 무너지다 보니까 시청자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킬체인이나 이런 게 있긴 하다만 예. 우리 뭐 실전에서 쓰인 적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빨리 이걸 좀 증가시켜야 되고 오늘도 보면 방산주 보면 LIG 넥슨 주식 엄청 올라가거든요. 하나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그 청궁 2라는 이제 탄도탄 유격 미사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중동 지역에 아마 또 추후 수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잡지 경제적인 얘기를 또 하면 딴주 내도 방산주 오늘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소요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올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예. 이걸 조화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기전이 된다. 만약에 장기전이 된다 가정하면 방산적인 측면 입장에서 우리나라에게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호재가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방산주가 그죠. 지금 크게 좀 올랐고 방산이 완전히 뭐 우리 지금 현 정부도 지금 K방산 수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방산 기술에 뒤처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만들었을 국가 그래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이더 면에서도 성능이 좀 우수하다고 하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얘기 좀 벗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탄도탄 방어 체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자꾸 가성비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아주 샤이드라는 뭐 정말 과거에 스커드 미사일 같은 미사일이 한 배에 얼마 하겠습니까? 10억도 안 할 거야 아마. 지금 가격 따지면 그게 정유시설을 타격했어요. 그럼 그 나라 사우디 경제는 몇 조 원의 경제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갇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가성비로 해가지고 아우 저거 정말 10억짜리 한 맞추는데 지금 우리가 몇백억짜리 써야 돼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정유시설이나 사회 뭐 기반 시설들이 무너지면 그 경제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갇혀야 되는데 뭐 군에서도 뭐 이런 뭐 탄도 방어체 열심히 키우겠다 하니까 하는 거고 이런 사이버전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더 좀 많이 좀 발전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정보전도 이번에 또 유리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무총장님이랑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지금 군사 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